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뭐 파이널 컷이나 뭐 프리미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구매해가지고 써도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제 파이널 컷이라고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 검색 결과 중에 네이버 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파이널 컷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판매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판매자 이 이미지하고 판매자 그 이름은 일단 지금 지워둔 상태이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지금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아끼는 똑똑하고 착한 소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 프리미어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뭐 파이널 것뿐만 아니고 뭐 로직 프로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어피니티 포토, 어피니티 디자이너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구매 숫자를 보시면은 구매자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시면 안 돼요. 그 사지 마세요. 자, 이제 왜 이제 사면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불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공유되는 소프트웨어인데 맥에서 구동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들은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매를 하는데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때 이 리딤 코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자마자 내 맥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 코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중고로 다시 판다든지 혹은 이 리딤 코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가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리딤 코드 입력해가지고 내 PC에 설치하는 이런 리딤 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리딤 코드 방식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정식 소프트웨어인데요. 지금 저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물어보시면은 리딤 코드 방식이 아니고 앱스토어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뭐 구매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방식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앱스토어에서 파이널 컷을 하나를 구매를 해요. 제일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정을 나한테 결제한 사람에게 아이디하고 암호를 알려줘가지고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라. 그 다음에 구매 내역에 들어가면은 파이널 컷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맥에 설치하면 설치가 끝난다 라는 방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정을 공유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얼마든지 간에 일단 돈을 냈는데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면은 비용은 냈지만 물론 이제 저렴하게 냈지만 돈은 냈는데 프로그램 사용권은 나한테 귀속이 안 되고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애플에 주는 게 아니고 이 판매자한테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권은 나한테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당장이야 뭐 프로그램도 구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프로그램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뭔가 고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단순히 그냥 이런 프로그램의 사용권이나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렴하니까 가격만 보고 구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가격 안에는 앞으로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이 업데이트 지원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판매자의 앱스토어 계정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판매를 했으니까 이 고객 리스트가 쫙 있겠죠.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계정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파이널 컷을 구매한 다음에 자, 아이디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업데이트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정이 문제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손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자 사이트에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그 사업자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1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일반 사업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내가 회사를 세웠는데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매출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거나 사실상 이 소프트웨어 판매 외에는 거의 다른 매출이 거의 없는 이런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니까 이 통신 판매업을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통신 판매업 번호를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 정보에서 통신 판매업 번호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2020년 이후에 통신 판매업을 신고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회사 만들어가지고 네이버에 상품 등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돈 받고 판매자가 그냥 잠수 타버리면은 그냥 비용 날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든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돈 주고 샀는 사람인데 구매자인데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구매자도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저작권법 136조 보시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때려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은 다른 어떤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세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판례를 보면 뭐 이제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이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매자도 처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비 처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예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조금 아끼는 조건으로 내가 범죄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마음이 혹은 기분이 좀 좋지 않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단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컴퓨터 쫙 보면서 파이널 거 설치되어 있네, 라이센스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장 단위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하필 단속이 떠가지고 개인 노트북을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주는 아무런 여기에 관여한 게 없지만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때에는 이 직원도 처벌받지만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고 할 때 혹은 어딘가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못 받는 문제도 있고 구매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나쁜 방법의 어떤 소프트웨어 구매 거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품을 앱스토어에서 직접 결제해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 체험판을 주기 때문에요. 구매 전에 충분히 사용해보고 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정식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